24일 날 발표 6번째 신도시 이 자체 발표 자체는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죠. 말 그대로 신도시 하면은 주택 공급이 최우선이겠지만은 신도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수용자는 보상금이 생길 것이고, 또 여기에서 수용 외에 부동산은 또 나름대로 수혜 보는 거, 또 피해 보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요. 또 주변에서도 무조건 득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든지 득실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또 6번째 신도시 발표했지만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또 한다 그러잖아요. 또 한다, 또 발표한다. 아직도 한두 군데 더 할 계획이에요, 보면은. 지금 어찌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쭉 이 문정부에서 계속 규제만 하고 있다가 방향이 이제 공급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021년, 22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급 자체가 상당히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또 이 기간에 뭐 서울, 경기 이런 지역에서도, 도심에서도 공급이 증가가 많이 되겠죠. 시장은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론적으로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공급하고 아예 상관이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상승되는 시기가 있고 하락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인 자체는 뭐냐? 정책이에요.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내놓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도 할 수 있고 하락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보면은. 이게 이제 일정 기간 움직이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또 만들어지냐, 공급과 수요, 이 원리에 의해서 가격 변동이 유지돼요.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막 사자 해서 가격이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공급이 많아진다. 공급에 대한 효과를 계속 주니까 직접 매수를 안 하고 대기 수요자가 많아져. 직접 투자자가 계속 뒤에만 있으면 직접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기 수요로 자꾸 모여들기 시작하죠. 대기 수요가 일정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주택시장 자체가 조정 국면에 접어드는 거죠. 정책이 흘러가는 방향에서 공급까지 충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반응 자체가 정책만 가지고 반응했을 때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광명시흥 쪽이 발표를 했는데, 광명시흥 이 주변 반경을 보면은 광명 도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뉴타운 해가지고 대대적인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도 신축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또 광명 시흥에 가까운 오리라든가 역곡이라든가 요 방향 쪽도 상당히 주택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반경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지역에서 미니 택지 개발이 많이 또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인근, 광명 시흥 인근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비전이 아주 양호한데, 미래를 봤을 때는 완전 여기에서 K자 양극화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제 지역 선택, 이 지역 내에서도 광명 시흥이 있으니까 미니 택지 개발도 있고 도심권도 있고 또 소규모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변에도 여기에서도 어떤 지역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자산 가치는 상당히 폭이 커질 거예요.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십몇 년 전부터 계속 개발 계속 했다가 취소되고 보류되고 취소되고 보류되고 해왔던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애고가 돼 있었고, 그래서 여기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개발이 된다 했을 때 가장
넘어야 될 산 자체는 난제가 뭐냐? 주민동의잖아요. 주민동의 플러스 보상금. 이게 가장 큰 거거든. 지금 광명시흥 전체 개발 신도시가 된다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여의도에 뭐 4배 막 그러잖아. 3배, 4배. 지금 여의도 면적이 밤섬을 제외하면 한 80만 평 돼요. 밤섬까지 포함하면 100여만 평 돼요. 그런 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여의도 면적이 한 3, 4배 정도의 면적이 광명시흥 면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6번째 발표된 광명 신도시 이 자체는 말 그대로 고양, 창릉, 대장지구, 인천, 계양 이 3개를 합친 지역하고 거의 비슷해요. 면적이나 세대수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허벌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자체는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광명시흥이 개발이 되면은 붙어 거의. 어쩌면 외곽에 미니 택지 개발이 많이 이렇게 되고 또 공장터가 있었던 것도 아파트로 다 바뀌고 이러는 와중에 여기만 남아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도시 이제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나면은 광명역을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반경을 그어 보면은 전부 이 지역은 이제 도시화가 된다. 젊으신 분들은 부동산을 뭐가 좋냐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뭐가 좋냐를 배우시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못 벌어요. 뭐가 좋냐는 항상 바뀝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우리 주식 시장이 하나만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돈 벌 수 있는 길이 남이 10년에 이룰 거를 3년이면 이룰 수 있어요. 그래야만입니다.